안녕하세요. 8월 5일 주식시장이 역대급으로다가 해서 폭락장이 나왔습니다. 일단 7월하고 8월쯤에 좀 하락이 좀 예상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현금화를 좀 하실 분들은 좀 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럼 1차로 말씀드렸던 거는, 거기는 벌써 이탈을 하고 그 다음에 2차로다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수를 이렇게 6월 16일부터 해서 계속 체크를 했거든요. 계속 체크를 해서 그때 이제 2600에서 이때 824고 이렇게 전략을 세웠고, 그 다음에 다시 6월 24일, 7, 8월이 휴가철도 있고 그때 자금을 빼는 경우 있어서 이때 좀 하락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크 좀 하라고 말씀드렸고, 방송에서도 예수금 좀 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일단 824를 지켜주긴 했거든요. 824 이탈을 하면 좀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4월 저점이 이탈을 하니까 더 큰 좀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7월 2일 날도 또 말씀드렸고 824, 또 다시 또 7월 22일 날도 824가 붕괴가 됐어요. 붕괴가 되고 786이 중요하고 736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734가 하락하면 조금 더 폭락 수준으로 다 시장이 형성될 걸로 다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오늘이 나왔어요. 734가 이탈을 하면서 오늘 일봉상에 734를 갭으로 이탈을 시켰죠. 그러면서 많이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시가가 765로 좀 시작했으니까 오늘 하락이 734를 지켜줘야 되는 라인을 단숨에 그냥 이탈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항 지지 라인을 이탈을 하니까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큰 하락이 좀 나왔고요. 다들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734가 하락을 하면 조금 더 폭락 수준이 예상된다고 말씀을 7월 달에 드렸고, 이건 6월 달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말씀드렸고, 그래서 대부분 종목이 내려온다고 보시니까, 그리고 좀 시간을 갖고 기다려야 할 종목도 기다려야 되지만, 진짜 오늘 같은 경우는 돌아가면서 VI가 돌아가면서 사이드카하고 서킷 떴고, 코스피도 10%대, 코스닥은 12%대, 거의 뭐 돌아가면서, 어제 또 말씀드렸던 거는 현재가 779고 786 이탈, 그리고 734까지 올 때 염두를 해야 되는데, 여기를 이탈이 되면 폭락장이 연출이 예상됩니다. 지켜주면 반드시 나오는 현상이 연출될 거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2676인데 2553까지 올 때 염두를 하지만, 여기도 2429 이탈했나 봅시다. 코스타 여기도 2400, 여기는 2429까지는 안 왔어요. 41까지 이탈을 했는데, 여기도 뭐 코스피는 저는 2200까지 보거든요. 2200까지 코스피는 더 하락할 걸로다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미장이 어떻게 나오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고요. 일단은 미국이 일단 경기 침체가 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지표가 사실적으로다가 예상치보다 좀 안 좋게 좀 나왔고요. 오늘 또 PMI 지수도 23시에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변동성도 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0.25인지 0.5인지 0.5 정도 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시기가 좀 앞당겼어야 되는데 7월쯤에 됐어야 되는데 좀 늦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근데 연준이 이제 어떻게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은 좀 요동을 칠 겁니다. 요동을 칠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주식시장이 완전히 죽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더 아직 여기서 끝나진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 지금 매도 포지션이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하고 그래서 2280선까지는 코스피 더 하락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너무 매수세가 힘이 세야 되는데 지금 매도세가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저는 650까지 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650까지. 만약에 오늘 미장이 좀 하락이 반등이 안 나와주고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더 큰 하락이 좀 예상이 되고요. 물론 코로나 때는 한미 스와핑으로 해서 좀 어느 정도 바로 대책이 들어가서 회복을 했지만은 이거는 지금 미국이 이제 경제가 침체가 된다. 그러면 세계가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다가 또 이란, 이스라엘 얘네는 원래 전쟁했던 애들이고 그런 영향까지 좀 더 있어서 시장이 최대 2008년도 이후에 거의 16년 만에 최고치 하락을 공포의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그것이 관건인데 일단은 저는 현금화를 좀 하라고 말씀을 드려서 현금화를 좀 하신 분들은 데미지가 그렇게 많이 그래도 데미지는 있긴 하죠. 그래도 현금화를 하신 분들은 조금 낫긴 할 건데 그렇다고 쉽게 이거를 바로 매수 들어가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아직 바닥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돌아가면서 그냥 VI 하방 VI 계속 때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다 뭐 종목들이 30% 그죠? 인버스 그리고 얘네들 막 24%, 23%다 VI 다 때려 맞은 거예요. 하방 VI 22 거의 지수가 한 마이너스 12% 이렇게 하락을 하면 종목은 이렇게 20%대 두드려 맞죠, 당연히. 거의 한 10%대, 5%대면은 엄청 선방한 거고 거의 다 20%대 모든 종목이 다 이렇게 하락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삼성전자로 비교를 한다고 하면 지수는 일단 지수 먼저 좀 체크하고 일단 코스닥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요런 자리가 나와야 돼요. 제가 예상 시나리오 잡은 건데 오늘 급락이 나왔잖아요. 급락이 나오고 아래 꼬리 달아주면서 좀 올려주는 양봉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 최상의. 그 다음에 또 시나리오는 하방을 나왔잖아요. 그럼 내일 다시 하락을 할 거예요. 하락을. 왜냐 신용을 털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고서 올라오겠죠. 여기까지 쭉 빼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는 갭으로 뺄 수도 있고 그냥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건데 갭으로 해서 갭하락으로 해서 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냥 이 상태에서 살짝 올려줬다가 그림 그리기가 애매해서 살짝 올려줬다가 뺄 수도 있고요. 살짝 올려줬다가 올라가는 척하면서 밑으로 빼면서 다시 위에서 밑에서 말아 올리는 그런 그림이 나와주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도전 캔들 또 싸우는 캔들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요 캔들이 나오면 저는 여기를 이탈 안 하면 단기 바닥으로 봅니다. 바닥으로 보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조금 더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하락을 하면 여기 또 하락하고 지금 뭐 코스닥 코스피는 비슷한데 여기서 더 하락하면은 2500을 650을 깰 가능성이 높고요. 저 하단선을 깨면은 거의 한 600선을 이탈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봐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하락을 하고 그림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 여기가 650선을 보고 있어요. 저는 650선 여기가 코스닥으로 650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2280선 2280선을 여기 하단 라인을 보고 있어요. 시나리오는 똑같아요. 코스닥이나 근데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더 좀 빠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하고 기간이 좀 매수자가 들어왔고 코스닥은 다 집어 던졌죠. 그리고 많이 올른 것도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더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원래 지수가 한 800포인트면은 코스피가 2200에서 2300, 400개에서 놀아야 되는데 지 혼자만 2800까지 겨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물론 뭐 시총 대형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하락을 한다고 하면 똑같아요. 장대 음봉이 나왔죠. 장대 음봉 나왔어요. 음봉 나오고 이거 뭐 아래 꼴 있는데 이거는 뭐 표현을 제가 이렇게 한 거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장대 음봉에서 아래 꼬리도 없는 음봉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하락을 하면 이런 식으로 다 하락을 하다가 이런 반등 자리가 나오는 아래 꼬리가 달고 양봉이 형성돼주는 그런 음봉이도 양봉 상관없어요. 이런 망치형 캔들이 좀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지 하락을 좀 멈춘다고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또 하나 있는데 이렇게 하락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뭐 죽음이죠. 거의 650 무조건 이탈할 거고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은 이렇게 원래 기회 주면서 다시 또 밑으로 뺐다가 기회 주는 척 밑으로 뺐다가 다시 또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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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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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빼다가 보면 이렇게 아래 꼬리를 들어주는 봉이 나올 거예요. 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어 양봉이 이렇게 올려주는 양봉이 이렇게 나오면은 최대 바닥으로다가 보고 있습니다. 캔들은 한 요런 식으로다가 그냥 예상 시나리오로도 잡은 거니까 이거 좀 참고하세요. 잠깐만 민주가 불러갖고 좀 이따 줄게. 좀 이따 줄게. 클라스 공기계 핸드폰 패턴에서 B번으로다 바꿔놨는데 B번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따가 민주 난리칠 건데 핸드폰만 만져갖고 B번을 바꿔놨는데 어쨌든 지금 패턴 안 돼갖고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하락이 이렇게 연출이 좀 됐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또 여기서 이제 돼 있어요. 이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나 참 이게 하락장에서는 항상 숙제예요. 숙제. 이제 하락이 이렇게 폭락이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이게 숙제거든요. 이게 과제예요. 과제. 이건 솔직히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그런데 과거를 보면 결국 시간이 해결해줬어요. 시간이 해결해줍니다. 이 시간이 해결해줬고요. 뭐 최근 폭락장으로 보면 이제 2018년도 미중 무역전쟁 이때도 바닥을 운 좋게 맞췄거든요. 그리고 에어컨 틀어야겠다. 더워 씨. 그리고 2019년도 좀 하락을 했고 19년도도 이때 기억이 잘 나는데 이때도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2020년에 대폭락 코로나 대폭락이 왔어요. 이때도 이때는 단기간 동안 그냥 막 사이드카 나오고 서킷 세 번인가 두 번 세 번 나오고 세 번인가 네 번인가 세 번 나오고 아주 작살이 났죠. 근데 이때 제가 또 이때도 바닥을 예측을 했는데 그래서 이때 기회 종목을 공유를 드렸는데 그 종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상승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2020년 4월이죠. 거의 3월 말쯤 4월부터 대세 상승 장이 연출이 되었고 이때는 한미 스와핑 그걸로 다 좀 돈을 존나게 풀어갖고서 되겠죠. 그래서 이런 영향이 좀 있는 거고 21년도도 여기도 대세 상승 22년도
여기도 무난한 장, 상승장이에요. 여기도 상승장. 그리고 2023년 기억이 안 나요. 2023년도 그렇게 힘든 장은 아니었을 거예요. 2023년 22년도에 좀 눌리긴 했는데 22년도가 좀 많이 올라가고 눌리긴 했죠. 23년도도 그렇게 뭐 여기도 무난한 장이었어요. 무난한 장. 여기는 조정 구간, 조정장 무난한 장이고, 그리고 2024년 1월부터 7월 거의 셋째 주까지 여기도 무난한 장이었고, 그 다음에 2024년 7월 넷째 주부터 현재 8월 초 죽음의 장입니다. 근데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 이때도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 동안 10월 달에 한 달 동안 하루도 안 빼고 하락장이었어요. 하락장. 그래서 저는 2018년도 게 엄청 무서웠어요. 그리고 2020년도는 그래도 여기는 이제 왜 하락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정확하게 답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경기 침체,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막 셧다운 들어가고 공장 막 문 닫고 막 휴업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하락이 엄청 심했죠. 근데 이제 이것도 해결이 되긴 했어요. 지금이 이제 최대의 위기, 최대 위기 상황이고 위기의 장입니다. 시나리오는 그렇습니다. 저는 만약 오늘 미장이 좀 반등이 나오고 그러면 우리 증시도 이제 하락한 거를 갭상승을 할 거란 말이에요. 할 거고, 어쨌든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다음날 만약 갭상승한 자리 전날, 오늘이죠. 오늘 저가 자리 지수가 이탈을 하면 그때는 더 큰 폭락장이 연출됩니다. 일단 기술적 반등이거든요. 기술적 반등, 이것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지수 우리 증시 자리는 잠깐만요. 우리 증시 자리는 가격이 현재 비싼 구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하락장에는 이제 가격이 비싸던 싸던 상관없이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추매라든지 이런 게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일단 미장이 지금 분위기 봤으면 갭상승 안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갭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나오고서 그 다음날 오늘 저가 자리를 이탈을 하면 대폭락이 오는 거고, 그게 아니고 오늘 갭상승을 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를 개인 신용을 다 털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작전식으로다가 하락을 일도적으로 시킨 거라고 하면 내일 갭상승이 나올 거고, 갭상승이 나와서 오늘 저가 자리를 이탈을 안 하고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바닥 자리, 단기 바닥 형성으로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그림은 보여줬잖아요.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두 번째 시나리오는 내일 오늘 미장이 폭락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증시는 물론 선반영이 된 거면 좋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신용 물량을 털 거예요. 신용 물량 얼마 있지? 신용잔고를 좀 털 거기 때문에 아직도 많아요. 19조거든요. 아직도 신용잔고 많어. 한 여기까지 털려야 돼. 16조, 19조. 아마 영끌에서 아마 안 되면 안 되려고 예수금 채워놓고 이렇게 하신 분도 좀 있을 건데 예탁금도 아직도 많고 달러는 현재 1360원 아직 높아요. 근데 신용잔고가 아직 20조에서 좀 떨어지긴 했어요. 오늘 털리긴 했는데 더 털려야 돼 이거. 제가 볼 때는 한 16조 15조까지 털려야 돼. 한 4조가 더 털려야 돼 신용 찍은 사람들. 미안한 말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신용물량을 더 털 거고, 그래서 만약에 미장이 폭락을 하면 하락을 하는 거지. 하락을 하면 일단은 우리 증시는 개파락이 또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 물량이 뺏길 거예요. 털릴 거예요. 털립니다. 이렇게 되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아래 꼬리를 지금처럼 아래 꼬리를 어떻게 형성해 주는지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래 꼬리 자리를 이탈을 안 하고 다음날 상승이 나오면 바닥 신호로 체크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하락이 많이 나올 때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 볼까요? 삼성전자 저 새끼 자꾸 패턴 풀어달라고 하네. 한자하네 아주. 삼성전자도 보면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떨어진 게 아니죠. 떨어진 건 아니고 이상 없어요. 이상 없는데 지금 시장 하락 영향으로 다 같이 빠진 거란 말이에요. 삼성전자도 보시면 제가 삼성전자 여기 무너지면은 아마 우리나라 증시도 좀 무너지는 게 심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삼성전자가 7만원을 붕괴가 됐어요. 8만원, 8만 8천원까지 뚫고 현재 7만원까지 현재 붕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금액으로 치면 어마하게 손실이란 말이야. 어마하게. 그렇다고 얘네가 이걸 팔았냐? 팔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 하락했다고 해서 이거를 블록들이나 이런 거 안 했잖아요. 팔았냐? 안 팔았어요. 안 팔았어.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대주주들은 몇 수천억 손실이에요. 손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주식을 파나요? 안 팔아요. 그냥 둔단 말이에요. 그냥 둡니다. 잡주나 작전주 잘 안 팔어. 이런 게 있으면 모를까 안 팔아요. 근데 외국인은 팔겠죠. 외국인은 팔지 당연히. 개인 샀죠. 외국인 기관 팔았고 연기금도 팔았고 연기금 계속 팔았어요. 삼성전자는 오늘 개인은 또 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 종목들이 손실이 크게 나면 이렇게 하락을 하면 대주주나 더 큰 손들은 더 큰 손실이
지금 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주식을 다 던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추매는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러운데 예수금이 있다고 하면 분할로 천천히 추매하는 것도 좋습니다. 몰빵하면 안 되고요. 몇 주씩 추매하는 거죠. 원래 하던 대로 근데 이제 그게 아니면 뭐 이런 장은 그냥 간망입니다. 간망. 단타도 힘들어요. 단타도 초반에 올라가더라도 후반에 쫙 밀려요. 쫙 밀립니다. 쫙 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좀 시장이고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뭐 확실이라기보단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어느 정도 확신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이제 신뢰를 한다고 하면 기업이 좋고 문제 없으면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우선적으로다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매집하던 종목들이 있어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시장이 올라오면 먼저 치고 올려줄 겁니다. 일단 이렇게 하락을 하면 작전 주고 먹은 세력도 감당 안 돼요. 감당 안 됩니다. 같이 다 하락하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잡지 못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분위기예요. 분위기. 시장 분위기예요. 분위기. 물 흐르듯이 자연적 이치예요. 이치. 반대로 상승장이 대세가 나오면 거의 모든 종목이 상승을 합니다. 이거는 시장 이치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익난 종목은 제가 수익 실현을 하고 현금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점에서 모아나가는 전략을 취하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수익 종목도 한 방에 수익을 반납합니다. 그래서 현금화를 하고 있으면 조금 더 낫긴 하죠. 물론 이 종목이 시간 투자를 하면 상승은 하겠죠. 근데 이제 개인적인 심리에서 이제 많이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현금화를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번 또 여기를 살펴볼까요? 인버스. 일단은 오늘 인버스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거든요. 이건 미국 저기고, 코스닥 선물 인버스. 씨발, 코스닥도 자리가 완전 매집 자리여갖고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근데 이렇게 탁 올라가니 일단은 기간에서 좀 샀고요. 그 다음에 다시 레버리지 곧버스 누가 샀나 봅시다. 오늘 곧버스 외국인 기간 곧버스 샀어요. 개인은 하락 안 하는 걸로 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153물 레버리지는 또 개인이 샀겠지. 이렇게 하면 주가가 올라가기가 좀 힘들지. 은행도 사긴 했는데 레버리지 개인이 좀 샀고요. 그 다음에 선물 코덱스 또 레버리지 또 개인이 샀어요. 개인이 샀단 말이에요. 지금 개인이.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오르기가 또 쉽지만은 않죠.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장은 어려운 장입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장이고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좀 하락할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코스닥은 이미 여기는 하락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자리는. 그래서 650을 이제 이탈을 하느냐 마느냐, 그게 관건인데 미장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650 해봐야 내일 이탈할 수 있어요. 내일. 근데 여기를 지켜주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면 바닥으로 좀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손절을 해야 되냐. 근데 저는 만약에 비중이 크면 심리적으로다가 좀 자르고 다시 저점에서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손실을 보더라도 그런 방법이 있고, 나는 뭐 생활자금 아니고 이 정도 금액은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존버죠. 존버 기다리고 시간 투자 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은 당연히 자르고 현금화를 해야 되는 거고, 제가 2018년도에 그때 무역전쟁 때 한 달 동안 내릴 때 똑같은 종목을 팔아서 아래에서 저점에서 사봤거든요. 운이 좋아 저점을 맞춘 건데 사봤는데, 결국은 기다리니까 그냥 안 잘라도 올라왔어. 생각해보면은 올라왔고, 그냥 놔둘걸 이 생각도 좀 했어요. 근데 심리적으로는 네, 안 잘랐으면은 금액이 몇천 단위로 손실인데 이게 버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이 들고, 몇 억이면 좀 더 하겠죠. 몇 억이면은 뭐 집 한 채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더 할 거고. 그래서 이거는 개인이 판단해야 돼요. 이거는 개인이 판단해야 됩니다. 나는 이 정도 금액은 감당할 수 있고 버틸 수 있다. 주식은 상패만 안 되면 돼요. 안 되면 기회는 옵니다. 주식에 가장 무서운 거는 뭐 하락장도 있지만은 상패예요. 상패가 가장 무서운 겁니다. 하한가는 뭐 작전으로다가도 내릴 수 있는 거니까 하한가도 무섭죠. 근데 이제 더 무서운 게 주식의 상패거든요. 상패가 안 된다고 하면 기회는 또 오기 때문에 지수가 지금 폭락이 연출돼서 많이 떨어져 있지만, 결국은 증시는 코스피 3000포인트, 코스닥 1000포인트 오긴 올 겁니다. 이게 언젠지는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은 경제 좋아지고 미래 성장성 좋아지고 그러면 지수는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어려운 시장이고 좀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되고, 또 안전자산으로 해서 금이나 이런 쪽으로다가, 또 현금화 쪽으로다가, 달러 이런 쪽으로다가 또 전환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을 잘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 분석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기업이 좋던 뭐 돈을 벌던 안 벌던 그냥 다 폭락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의미가 없고요. 추매를 어디서 할지 그거를 판단을 해서 물타기랑 물타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근데 만약에 모아나가는 종목은 손실이 크지 않다고 하면
천천히 똑같은 패턴으로 해서 모아 나가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하락이 더 연출된다고 생각을 하면 모아 나가는 거 좀 중지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빠졌을 때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면 이것도 과거긴 한데 이런 거죠. 장대가 찾아봅시다. 일단 언제냐? 23년도. 요런 거는 아니고, 지금 저기 장대거든요. 엄청 큰 장대. 요런 자리, 요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 이제 장대 음봉이 터지고, 하락 한번 나오고, 그 다음 여기를 지켜주는 라인. 이거 좀 좋은 게, 요게 더 베스트긴 하네, 요런 게.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나오기 쉽진 않겠죠. 쉽진 않을 거고. 그래, 이렇게 하락을 만약 장대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언제야? 23년 1월이네. 이런 식으로다가 아래 꼬리 잡아주고 요렇게 양봉이 나와주는 패턴. 고 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일단 고 요것도 괜찮네. 요것도 6월 달에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여기서 깔끔한 양봉이 나와주면서 이렇게 올라간 요런 자리가 있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도치형 캔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갭 상승, 이런 그림이 나와주면은 베스트긴 해요. 요게 아마 코로나 때가 코로나 때. 그래서 이런 그림이 좀 형성이 되면은 좀 상승을 할 수 있다. 근데 현재 지금이 좀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봐야 돼요. 봐야 되고, 어? 그래서 지금 프리장도 지금 나스닥도 그렇고 미장, 엔비디아도 지금 마이너스 9%, 애플 마이너스 8%, 아마존 마이너스 5%, 알파벳 마이너스 8%, 퀄컴 마이너스 5%, 테슬라 마이너스 7%, 페이스북 마이너스 6%, 다 지금 현재 상황이 다 마이너스 상황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프리장이 4.6%, 4.4%대까지, 5%까지 빠졌었는데, 이렇게까지 빠지기가 쉽지가 않은데, 와, 진짜, 오늘, 나스닥도 좀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1700을 이탈할 것 같아. 1700. 17,000. 17,000을 좀 이탈할 것 같아갖고,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저는 이거를 숏을 금요일날 잡아서, 좀 물렸었는데, 오늘 개파락 나오면서 해서 1340호를 수익 중이에요. 수익 중이어서 아직 정리는 안 했는데, 17,000까지 하락할 걸로다가 예상을 해서 두고 있는데, 이건 뭐 장난 아니네요. 나스닥 때 장난 아니고, 시장의 하락이 많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모두들 또 하락장도 경험을 해보면 또 좋은, 또 본인의 멘탈이라든지, 또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 주식을 다 갖다 팔았는데, 또는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했던지, 아니면 또는 나는 여태 추매를 했는데 좋은 성과가 나왔더라, 이런 걸 또 경험할 수 있고, 아니면 다음에는 이렇게 폭락이 나올 때 미리 예측을 해서 현금화를 좀 해놓던지, 아니면은 이 폭락장이 항상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염두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금을 어떻게 관리해야겠구나, 그런 또 경험이 될 수가 있어요. 지수가 엄청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엄청 올라서 월봉상으로 이렇게 많이 올랐거든요. 엄청 올랐기 때문에 거의 뭐 영끌, 젊은 사람들 영끌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막 했거든요. 코인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 3000포인트까지 갔으니까 어쨌든 1400에서 3000포인트 너무 많이 갔죠. 또 미장 같은 경우는 미친듯이 2만 포인트를 넘게 돌파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가열된 거는 좀 맞습니다. 그리고 AI로다가 해서 엔비디아도 엄청나게 좀 상승을 했는데 AI가 너무 가대평가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아직 AI가 그 정도까지 상승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생각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뭐 거의 다 하락이죠. 다 하락. 다 하락이고 뭐 의미가 없어요. 하락을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좀 하락한 시장이기 때문에 잘 또 극복을 또 해야 됩니다. 1633개가 하락이에요. 1633개. 야, 대단합니다. 하락장에는 결코 경험이에요. 경험이고 이제 본인 멘탈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분 어떤 얘기를 하던 그거는 어, 본인이 좀 판단할 일이고 전 하락장 경험 바탕으로 해서 좀 멘탈적으로다가 좀 도움 드릴 수 있는 걸로다가 영상을 좀 길게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상황인 만큼 좀 길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시장 잘 극복하시고 이런 것도 또 경험이 큰 또 바탕이 돼서 본인의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심리적으로다가 이런 거를 좀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더 하락을 하면은 물론 그것도 경험이지만은 더 많이 좀 힘들긴 하겠죠. 그렇지만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경험도 큰 또 교육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두들 시장 잘 이겨내시고 또 멤버십 분들한테는 계속 상황 올려드리고 또 종목들 물어보시면 대응 전략에서 크게 하락할 때는 뭐 대응 전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냥 기업 상관없이 그냥 내려 꽂는데 무슨 상황이 필요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단기 바닥을 예측을 해서 그 자리를 예측을 잡아주느냐 못 잡아주느냐 그게 가장 큰 과제입니다. 당연히 단기 바닥을 잡아야지 저가 매수를 해서 기회를 또 잡을 수가 있겠죠. 하여간 뭐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 단기 바닥을 예측을 그래도 코로나 때도 그렇고 많이 예상을 해서 운이 좋아서 예측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제가 만든 시나리오대로다가 생각을 해보고 해서 단기 바닥을 항상 예측하는데 좀 한번 머리를 좀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영상 한 40분 정도 되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좀 많이 좀 도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 잘 극복해서 또 주식하는데 도움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파이팅 하시고 모두들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